전국의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25만 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찰국과 소방국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와 맨해튼의 최신 코로나19 검사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뉴욕,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 내 25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주 감사원장직에 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맨해튼에서 60대 흑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2명에게 1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 전국의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5만여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에만 그 2배에 달하는 5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CNN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는 25만 4,496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종전 기록은 25만 1,989명으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 11일에 기록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전국의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4만 3,099명으로 지난 1월 13일에 최고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또한 2주 전 주간 평균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27일에만 4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주간 평균 최고 기록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전 세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주 전 세계 65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93만 5천여 명에 달한다며 팬데믹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 기록인 4월 29일에 세워진 81만 7천 명과 비교해 무려 12만 명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지난주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그 전주 대비 11% 증가했으며 그에 반해 신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 감소하여 4만 4,68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찍이 오미크론이 확산된 남아공, 영국, 덴마크의 자료에 근거해 오미크론에 감염될 시 입원 위험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단 신규 확진자 급증에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이 백신을 회피한다고 지적하며 오미크론의 전반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맨해튼 주민 50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뉴욕시의 양성 판정률은 19.97%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의 경찰국과 소방국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11 신고 등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경찰 NYPD 측은 지난주 평소의 2배에 달하는 경찰관 2,700명이 결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경찰 측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경찰관들의 정기 휴가를 전면 취소하고
모든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FDNY도 구급차 호출 등 911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응급구조원 중 병가 신청자가 많아 인력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전체 대원 4,000명 중 19%가 지난 25일 병가를 낸 반면 지난 주말 사이 구급차 호출 전화는 하루에 약 4,5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이 가중되었습니다. 평상시 병가율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소방국 측은 초과 근무 상한선을 제거해 대원들이 최대 18시간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일부 개인 휴가 신청도 보류하며 인력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철도 인력 부족으로 연말 운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운행 편수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행 감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평상시보다 전철 대기 시간이 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시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6일 일주일간 기관사 영무원을 비롯한 직원 16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2주 전 확진자 66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버스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야간버스 운행의 상당수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 모닝사이드 웨스트 병원의 간호사는 지난 10개월간 200명가량 줄어 4,4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에 걸렸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필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검사소 120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퀸즈와 맨하튼 등 한인 밀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뉴욕시의 검사소 정보들을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 설치하며 급증한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도 지난 27일 타임스퀘어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지하철역에서 임시 코로나 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오늘은 13곳의 검사소를 새로이 열었습니다. 뉴욕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주변 검사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뉴욕시의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에는 137번가의 큐 올케어 얼전트 케어, 노던 블러버드 선상의 JW 파머시, UMD 얼전트 케어, 38번가의 퀘스트 다이그노틱스, 메인스트리트의 헬스니드 메디컬 얼전트 케어, 그리고 샌포드 애비뉴의 어드밴티지 케어 플러싱 노스 등이 있습니다. 뉴욕시 사무실 밀집 지역인 맨해튼에서는 8애비뉴의 어전트웨이, 34번가의 웰니스 포 휴머니티, 28번가의 래피드 NYC, 42번가의 매드라이트 어전트 케어와 CTMD, 스피디 스틱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는 퀘스트 힐 로드의 퀘스트 다이그노틱스, 올드 컨트리 로드의 프로 헬스 어전트 케어, CTMD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미국 25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여기에 뉴욕 뉴저지도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일 미 경제정책연구원 EPI에 따르면 내년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인 총 25개 주가 2022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마지막 인상 이후 $7 25센트로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 $7 25센트는 엘라베마,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캔자스 등 20개 주에서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현재 공화당 주지사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생활 물가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알라베마와 루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는 최저임금법이 없습니다. 조지아주와 와이오밍주는 모두 $5 15센트를 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놓고 있어 연방 최저임금인 $7 25센트가 이들 주에는 대부분 적용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2009년 이후로 동결된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내년 3월부터 기존 $10 95센트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부터 뉴욕은 시간당 최저임금 $13 20센트, 뉴저지는 $13, 코네티컷주는 $14, 매사추세츠주는 $14 20센트, 캘리포니아주는 $15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당과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처음으로 시간당 $15로 넘어선 가운데 지난 9월까지 12개월간 임금 상승률은 4.2%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이 이미 시간당 $15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다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진 고용주들이 추가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은 지난 1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6.8%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기업들도 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15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월마트는 지난 2018년부터 $11로 고수해오던 최저임금을 올 초 $12로 인상했습니다. 회사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6 40센트로 높아졌습니다. 약국체인 월그린스도 2022년 11월까지 시간당 임금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레스토랑 체인 올리브가든을 운영하는 다든 레스토랑 그룹은 팁을 포함해 시간당 $12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주 하원의원직에 오른 런김 의원이 이번엔 차기 뉴욕주 감사원장직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선거구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차기 뉴욕주 감사원장직에 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김민선 롱아일랜드 컨서버터리 학장이 개최한 후원 행사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뉴욕 코리안타운 협회 후원 행사와 20일 한인 후원 행사에도 참석하여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한인 사회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욕주 감사원장은 사실상 주지사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라면서 두 정부 감사를 통해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지사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파워풀한 롤이에요. 뉴욕에서. 뉴욕 스테이트에서는 스테이트 라이트 롤이 4명 있습니다. 주지사, 부주지사, 감사원하고 검사, 스테이트 검사. 근데 그 감사원이 지금 12년 동안 밑에서 하는 있는데 2년 동안 내가 도와주라고 코모 싸울 때 이걸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도 안 하고 무서워서 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롤이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김 의원은 감사원장직 출마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 중에 있으며 전화 연락을 통해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롱김 의원은 2012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한인 최초로 선출직에 올랐으며 2020년 선거에도 당선되어 5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 의원은 주 하원에서 고령화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 초에 떠오른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양로원 사망자 수 조작 혐의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역구의 양로원들을 찾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롱김 의원은 쿠오모의 양로원 혐의 관련 이해 조사를 요구한 최초의 민주당원으로 평가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아시안 밀집 지역인 뉴욕시 퀸즈의 플러싱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주 맨하튼의 20대 한인 여성이 60대 흑인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과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 NYPD가 28일 공개한 주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주택절도, 중절도, 자동차 절도 등 중범죄 발생 건수가 10만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중범죄 사건 수치는 전년 대비 5,100건 증가한 것으로 연 10만 건 중범죄 발생은 지난 2016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전년도 468건에서 올해 480건으로 12건 증가했고 총기 관련 사건도 전년 1,531건에서 올해 1,580건으로 49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뉴욕시의 범죄율 증가에 일조한 사건이 얼마 전에도 발생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20대 한인 여성이 맨하탄 첼시의 한 건설 공사장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60대 흑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 NYPD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40분 무렵 맨하탄 첼시의 28스트릿과 팔리비뉴 인근 건설 공사장에서 23세의 아시안 여성이 흑인 남성인 데릴 펠프스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신장 6피트에 몸무게 210파운드의 거구인 범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눈을 멍들게 했으며 자신의 목을 팔로 감은 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범인 데릴 펠프스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맨하탄 형사법원 제임스 클라인스 판사는 펠프스를 보석 없이 수감시키도록 명령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서 범인은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했다고 맨하탄 지방검찰은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그리니치 빌리지 레녹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데릴 펠프스는 1997년에도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33세 여성을 그녀의 아파트에서 강간하고 화장실에 가둬둔 뒤 여성의 귀중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데릴 펠프스는 강도 및 강간 미수 사건 용의자로 체포돼 23년 중 21년을 복역하고 지난 9월 가석방됐으며 2급 성범죄자로 주정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첼시 19역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이었던 강간 사건이 올해 11건으로 83%나 급증했습니다. 뉴욕경찰은 올해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1,453건의 강간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10건에 비해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한 뉴욕시의 범죄율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과 키첸트 시웰 뉴욕시경 국장 내정자는 4달 2일 취임 후 뉴욕시의 범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알래스카는 전례 없는 고온 현상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12월을 맞이한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주요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여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했습니다. 안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액 지역 기온이 19.4도를 기록해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더운 12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4년 12월 26일 7.2도를 10도 이상 웃도는 기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알래스카 지역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14년 이후 최고 기온을 경신한 횟수가 최저 기온보다 5배에서 30배는 더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주말 기온 상승 영향으로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지역에는 1937년 이래 가장 심한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12월에 알래스카에 비가 내리는 일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알래스카가 유례없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폭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가 운영하는 중부 시에라 강설연구소 CSSL에 따르면 이달 들어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인근 도너패스 지역에 지난 28일까지 202인치 약 5.2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12월 강설량으로는 최고치이고 월 강설량으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중부 시에라 강설연구소 책임자인 앤드류 슈어츠 박사는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이 올겨울 기대 강설량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는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고지대에 쌓인 눈은 봄철에 천천히 녹아 흘러내리면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은 연간 단위로 볼 때 캘리포니아 담수 공급량의 30%를 제공한다고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캘리포니아는 12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으며 특히 7월은 1895년 이후 가장 건조했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인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시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신축 빌딩에서 가스기기 설치 금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16일 전한 바 있습니다. 가정 등 각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미국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난방이나 조리를 위해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7일 올해 4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 도시 전력망의 청정 에너지를 급증시키고 전기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시정부 청사 및 도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년 수준에서 70% 이상 감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의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공화당 의원 2명에게 누적된 과태료가 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안정 기자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29일 코비드19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류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이 주도한 마스크 지침에 대해 공화당의 불만도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만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해 계속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회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지침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치적 반대파를 경제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30여 차례나 규정을 위반한 그린 의원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 펠로시 의장을 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금색 별 표식을 붙이도록 의무화한 조치와 비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CTND 측은 어제 저녁 인력난을 이유로 지난주 초 뉴욕 시내 13개 매장을 폐쇄한 데 이어 7개 매장을 추가로 임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브롱스에서 폐쇄된 CTND 지점은 총 4곳, 브루클린에서 5곳, 맨해튼에서 6곳, 퀸즈 6곳으로 뉴욕시에서만 20곳, 뉴저지에서 5곳, 롱아일랜드에서 4곳,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2곳 등 현재까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31개 지점이 인력난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CTMD 측은 지역사회에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자사의 의사와 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최우선순위라며 이번 조치로 더 이상의 추가 임시 폐쇄 발표가 있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폭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검사 수요도 눈에 띄게 늘어 뉴욕 시민들은 곳곳의 검사 및 접종소에서 길면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집니다. 오대석 펠팍 한인 회장은 지난 28일 회장 선출 방식에 이의가 제기됐다며 이에 정관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에 5명으로 이뤄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받고 내년 1월 중 총회를 열어 새롭게 회장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 역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한인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5회장 연임을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부재했던 이사회가 이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총회도 없이 5회장을 임명한 이사진이 회장 연임을 결정한 것은 회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통해 약 35만 가구가 보호받고 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 퇴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퇴거 조치와는 별도로 집주인은 체납 렌트비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 머피 주지사는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 ERAP 신청 접수도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버긴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측은 어제 저녁 전설적인 존 매든이 향년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타계 소식을 전하면서 애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매든은 지난 28일 아침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매든은 미국 프로풋볼 NFL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10시즌 동안 103승 7무 32패를 기록했습니다. 100경기 이상을 치른 감독 중 75.9%라는 최고 승률이고 NFL 최연소 100승도 달성했습니다. 1976년에는 제11회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79년 42세 나이에 지도자에서 은퇴한 매든은 TV 방송 해설자로 전직해 더욱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2008년까지 해설자로 활동하며 에미상을 16차례 수상했고 11차례나 슈퍼볼을 중계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에는 NFL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